풀이하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극한을 조사하는 대상은 함수인 거다, 그치? 얘들아, 원래 함수라는 게 y는 fx라는 이렇게 함수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자, 변수 누가 변함에 따라서 x가 변함에 따라서 누구 값을 기록하는 거였고 y 값을 그래프의 순서상으로 기록하는 거였고, 그치? 그럼 그 그래프에서 이 함수 값이 어디로 가는지, x 값에 따라서 이 함수 값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것이 함수의 뭐다?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여기 있는 정의역 x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어떻게 되거나 작아지거나 또는 특정 하나의 함수 값으로 한없이 어떻게 될 때, 다가갈 때. 그럼 맨날 이렇게 표현하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간다 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또는 x가 뭐로 간다? 4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때 이 함수값 fx가 어느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지 조사하는 일이 함수의 극한을 조사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었어요.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을 조사했을 때, 자, 그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 뭐 하는 상태랑 수렴하는 거랑 그렇지 못한 상태 뭐였지? 발산하는 게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수렴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 값이 하나의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한없이 다가가는 이 값을 무엇 하는 값이라고 했지? 그치, 함수가 수렴하는 값이라고 해서 수렴값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다, 그죠? 발산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그치, 상태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편의상 그냥 수렴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 수렴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말자.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수렴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식의 값을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쌤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 이제 구간에 따라서 끊겨있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y는 fx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쳤을 때 자,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있었죠.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 그치. 그럼 좌극한부터 표현해본다 치면 리미트 x가 1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로 갈 때다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1보다 조금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들을 여기 정역에 계속 대입하겠다는 거다, 그치? 그럼 1 오른쪽에서 와야 됩니까? 1 왼쪽에서 와야 됩니까? 그치? 1보다 그럼 왼쪽에서 작은 값들을 쭉 대입하다 보면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어떤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 그게 얼마지? 이 그래프에서 1이지. 그래서 1 마이너스일 때 이 극한값은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 자,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어떤 값들을 대입해 나갈 때? 큰 값. 그치? 1보다 좀 큰 값에서 1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x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되면서 내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지? 0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의 우극한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값을 가지면 우리 이 극한 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같을 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게 가장 이제 기본 베이스였다. 그치?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봐 나가 봅시다. 자, 15페이지에 이제 개념 체크 문항에서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려줬었던 것 같은데 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체크 15페이지 1, 2, 3, 4 중에서 다 괜찮았어? 자, 괜찮으면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16페이지에 대표예제 1번에서 잘 안 되는 거는요. 요것도 잘 그려봤습니까? 자, 요것도 괜찮으면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17페이지에 잘 안 되는 거요. 여기 괜찮아? 근데 얘들아 사실 있잖아 1-2번에 1번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니? 그치? 이거 내가 어떻게 그려? 1차식 분의 2차식 그치? 그래서 분자의식이 그치? 뭐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고 근데 이거 인수분해되고 약분하기 전에 뭐는 못 된다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분모가 0인데서 정의가 안 되지. 그럼 지금 분모가 0인 x값이 얼마지?
1이지. 그래서 거기 괄호치고 x가 1이 아니다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1-2번에 1번 보고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런 것들 그래도 미리미리 눈에 넣어놓고 알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그 1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봤어?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자, 분자에 있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인데 자, 1 주고 나서 얼마 주냐? 3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분자가 x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다. 그치? 분모에 뭐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x가 지금 1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약분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치? 그럼 나의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에 자 마이너스 남아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네. 그럼 요거 몇 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자 도도도도도 그려놓고 나서 어디에서 빵꾸뻥? 1에서 그치 구멍이 뚫려있는 그래프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실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정의되면서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내 그래프야. 근데 내 x값이 어디 무한대로 대입되고 있지? 그치 음의 무한대. 그럼 여기 음의 무한대 계속 집어넣으면 내 함수값은 한없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커지고 있겠지. 그럼 어디 무한대로 가게 되지? 양이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로 뭐 한다라고 해줘야 돼? 발산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17페이지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다 괜찮아요, 그러면? 네, 괜찮으면 넘어가 봅시다. 잘했네요. 자, 이제 우극한, 자극한에 대한 내용 나오고, 뒤로 페이지 쭉 넘어가서, 쌤이랑 원래 합성함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로 했다. 그치? 네, 요거 지금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잡아놓은 함수 극한 개념이 조금 무너질 것 같아서 쌤이 뒤에 있는 거 성질이랑 할 것 좀 다 하고 나서 함수의 극한이 좀 충분히 연습된 다음에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오늘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진도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힘들 것 같아서 뒤에 거 먼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 여기 괜찮아. 자, 괜찮으면 넘어가 보자. 자, 22쪽은요. 대표 예제 2번. 여기서 모르는 거 있었나요? 뭐 그래프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그치? 자, 괜찮으면 넘어가서 자, 그대로 자, 23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2-2번이랑 또 2-4번. 네, 그럼 2-2번이랑 2-4번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2-2번부터. 자, 이제 구간 나누어진 함수식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 제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생각. 구간 따라서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 함수에 뭘 그린다는 생각이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함수식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구간 맞춰서 그리면 돼요. 그럼 이 절대값이 들어가면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수의 절대값이 2보다 작대요. 그럼 이 범위는 x가 어디와 어디 사이가 돼야 될까? 그치, 2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 크기가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절대값 x가 2인 상황은 몇 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랑 그치,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는요, x가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범위가 되면 되겠네. 이런 범위에서 일단 함수 그래프를 쭉쭉쭉 그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데 원래는 절대값 있을 때 뭘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렸지? 부호, 그치, 범위를 나누어서 그렸지. 근데 이런 거 범위 나눠서 그리기가 귀찮다 이거야. 이제 이런 눈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였는데 여기 뒤에 상수항 2가 추가됐다는 것은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무슨 축 평행이동이지? Y축 평행이동이지, 그치? 그럼 얘는 나중에 두 칸 올리겠다 이 생각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경우는 앞쪽에 있는 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식을 그리면 되고 얘는 그러면
절대값 x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지? 2분의 1배가 된 거다. 그쵸? 그럼 우리 절대값 x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떻게 그렸지? V자죠. 그치? 어디를 기준으로 꺾여 있는 형태로?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꺾여 있는 형태로 자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x, 왼쪽에서는 무슨 x? 마이너스 x. 이 그래프였는데 얘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가 된 거야 먼저. 2분의 1배 하면 여기 함수값이 다 절반으로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2분의 1인 거랑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양쪽에서 V자로 나타났겠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이 함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가 사실 누구한테 적용된 거기 때문에 y한테 적용된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 원래 그래프에서 무슨 축 대칭 이동된 거? x축 대칭 이동된 거. 지금 쌤이 V자로 그린 이 함수식이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잖아요. 여기까지 알아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되려면 자 y의 보호를 바꿔야 되니까 얘를 무슨 축 대칭 이동한다? 그렇지,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럼 걔가 마이너스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x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게 이제 아래로 뾰족한 게 아니라 어디로 뾰족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치, 위로 뾰족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느 구간 사이에서만 그려진대? 그치, 마이너스 2랑 2. 그러면 플러스 2인 곳이랑 마이너스 2인 곳 경계 잡아주고 그럼 요 뾰족한 그래프가 여기 빵꾸 뚫리면서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네. 그럼 여기 경계에서의 y좌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지. 그래서 넣어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 절대값 함수식에다가 지금 미쳤나 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로 몇 칸 올려야 돼요? 2칸 올려야 돼. 그럼 2칸 올리기 전에 요 점이 x축보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2 집어넣으면 여기에 2 집어넣으면 얘는 2,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던 함수 그래프였어. 그럼 여기가 원래 y좌표가 무슨 1인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똑같겠다. 그쵸? 그럼 얘가 위로 몇 칸 올라가? 2칸. 그럼 여기 원래 0,0 지나던 게 2칸 올라가니까 몇 콤마 몇 지나게 될 거고 0,1을 지나게 될 거고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1이었던 점이 위로 또다시 몇 칸 올라가니까 2칸 올라가니까 여기가 2, 1이 되는 거겠죠. 얘도 그럼 2칸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빵꾸 뚫리면서 마이너스 2, 1도 지나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배경의 함수 그래프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이너스 1랑 플러스 2 기준으로 자, 위로 뾰족한 절대값 그래프가 먼저 그려졌어요. 쉽지 않지? 교수쌤이 너네 고1 때랑 그 다음에 대수하거나 할 때 이렇게 구간 나누어진 함수나 절대값 그래프들 계속 그리는 거 연습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로 정해졌지? 2.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내 x값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대응되는 y값이 2가 되는 거니까 f-2는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함수 fx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가 돼. 그치.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y좌표가 인 건 이렇게 2칸 올라가서 여기에 찍히는 거지. 그럼 여기 점에 색칠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어야 되지. 왜? 구간의 등호가 그치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2도 지나지만 몇 콤마 몇도 지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2,2도 이제 빨리 지난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x가 1일 때 대응된 함수값이 2니까 자 2,2도 여기 점으로 하나 찍어준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바깥쪽 범위에 있을 때 몇 차 함수를 그립니까? 2차 함수. 아래로 올록한데 꼭지점이 0,-4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절편 있다. 인수분해 되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2인 게 보이니까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대상이었어. 맞지? 그 중에 바깥쪽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빵꾸 뻥. 자, 왼쪽, 오른쪽 날개를 달아준다는 느낌인 거죠. 자, 현재 이게 이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그래프 모양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x값이 a의 플러스로 간대. a에서 무슨 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우극한이 뭐 되는 곳을 찾으래. 1 되는 곳을 찾으래. 어쨌든 그러면 1 주변부를 봐야 되고 1은 이렇게 찍히는 이런 부분이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1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몇 군데? 네 군데. 근데 그 중에서 무슨 극한을 찾아야 돼?
우칸을 찾는 거지. 오른쪽에서 왔을 때 1로 가는 곳을 찾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자,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 치자. 여기 y좌표가 1인 곳인데 자, 이 지점에서의 우칸을 보려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1로 가는 순간이 하나 생기긴 해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서 거기를 뭐라고 두면 될까? A라고 두면 되겠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자, 여기서 먼저 하나가 생기는 거고. 맞아. 또다시 지금 요 y좌표가 1로 한없이 다가가는 경계가 여기 마이너스 2,1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럼 우칸 따졌을 때 무슨 1로 갈 수 있어? 플러스 1로 갈 수 있지. 그럼 요 지점도 x좌표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A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열심히 계산할 필요 없이 x좌표가 아까 얼마인 곳이었지? 마이너스 2인 곳이었지.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야. 만약에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을 생각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나의 함수의 극한값은 과연 1인가? 이거를 묻는다는 거지.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우극한 따지면 1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마이너스 2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찾은 거야 지금 사실 우리가. 방금은 확인한 거고. 이해가 돼? 그럼 여기 A 값은 어떻게 찾을래? 이차함수식에다가. 그치, 이차함수식에다가 누구 좌표가? y좌표가 1인 곳에 그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자, 그치, 잘했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럼 x제곱은 얼마가 돼요? 5가 되고. 그럼 x는 얼마? 루트 5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겠다, 맞지? 그럼 여기가 무슨 루트 5가 되지?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을 보자. 플러스 2인 곳에서는 우극한을 따지면 얼마로 가버립니까? 0으로 가지. 무슨 극한만 1로 가는 거야? 좌극한이야. 근데 우린 좌극한을 지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는 A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 루트 5인 부분에서는 우극한이 1일 수 있습니까? 있죠. 그치. 루트 5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은 분명히 그 극한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아, 루트 5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네. 그럼 가능한 A 값은 총 몇 종류가 됩니까? 3종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루트 5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여기까지.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2-4번도 봅시다. 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식이 요렇게 1-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 요거는 x가 1보다 작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가 드러나는데 그거는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 드러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이 fx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f2라는 함수값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이것도 무엇이 나누어진 함수?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근데 여기 아래쪽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함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위에 거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기는 해. 그치? 그럼 일단은 이 생각부터 해보자.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이 같은 거지? 우극한, 좌극한.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좌극한에 대한 fx의 극한을 관찰하려면 두 개의 함수식 중에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그치, 위에가 지금 x가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1-는 저 위쪽에 지금 해당되는 값인 거지. 위에 있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자, 이 1-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지금 여기 분모가 뭐가 들어갈 수는 없지? 1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찾는 x값이 1을 대입하는 거야? 아니지. 1에 가까운 값을 그냥 넣는 거니까 극한값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분자랑 분모를 뭐 해야 될까? 탁탁. 그치,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얘 마이너스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자, x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요렇게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달라붙으면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x, 그렇지,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1을 그냥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겠지, 1차식에다가. 그럼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2가 되지?
마이너스 2. 그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안 그려도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극한을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그럼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위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2차 식을 집어넣었을 때, 자, 1 플러스면 어쨌든 1.00000001인데 그냥 1 넣어도 값은 거의 어떨까? 같겠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빼기 뭐가 돼요? 1 빼기 1.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떠면 될까? 그치. 같아야 극한값 존재한다고 하면서 자, 누구 값이 정해지는 거고 A값 정해지고 A값 정해지고 나서 F 얼마를 찾으래? 2. F2는 위에 거 적용해야 돼? 밑에 거 적용해야 돼? 밑에 거 적용하는 거니까 자, F2는 저기에 2 집어넣으면서 4-2a가 되니까 자, 여기서 정해진 A값을 이용해서 F2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간 나누어진 함수를 쭉 다루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이제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극한에 대한 이해를 자, 꼼꼼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그래프 하나만 더 주고 함수값이랑 극한값 자, 구분하는 연습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진도를 조금 나가 봅시다. 보자. 자, 이렇게 y는 fx 그래프가 구간 나누어진 채로 자, 재미나게 생긴 상황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자, 우극한 찾아보시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극한값 찾아보시고 세 번째 f1도 찾아보시고 네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고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 극한값도 조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5개 빠르게 판단해 볼까요?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 자, 같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눈으로 빨리빨리 나중에 다 판단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1에서의 무슨 극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얼마? 그렇지. 1에서의 무슨 극한. 이렇게 가면서. 그렇지. F1은 그냥 함수값이니까 0, 1,0 지나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조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지금 끊겨져 있네? 그럼 무슨 극한 봐야 돼?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은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1로. 우극한은 어디로 가지? 플러스 1로. 그럼 우극한, 좌극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얘는 보자마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반면에 2에서의 극한 값을 조사하래요. 그럼 2에서도 무슨 극한, 무슨 극한? 그치. 좌극한이랑 우극한 봤을 때 같은 값으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그 값은 얼마지? 0이라는 함수값이니까 이거 극한 값은 그냥 얼마? 0.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지. 이제 막 적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 그래프가 있으면. 이해하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빨리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식을 이용해서 한번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 자, 그거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 상식적인 어떤 기본 성질들과 그 다음에 극한에는 정형이라는 것과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이 뭘까? 정해진 형태.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야. 투부정사가 왜 투부정사야? 정해지지 않아. 이유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해지기 때문이지. 그럼 극한의 부정형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정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말로만 하면 조금 무슨 말하는 건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니까 자, 쌤이 이제 성질 설명하면서 내용 정리를 할게요. 자,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24쪽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수학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뭐냐면 규칙 같은 거야. 룰이야, 룰. 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런 룰에 의해서 극한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들아, 전제라는 말이 뭐야? 그치, 앞서 말한 거 앞에서 이미 제한되게 조건을 주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전제가 있을 때만 다음과 같은 규칙, 룰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전제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이럴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전제는 거기에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둘 다 알파랑 베타로 뭐 하고 있는 거지? 수렴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극한값이 뭐 할 때만이야? 존재할 때만이야. 그치?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니까 fx랑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모두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알겠지? 베타다. 고마워. 자, 이 전제 상황에서 아래쪽에 지금 성립하는 성질들이 쭈루루룩 엄청 많이 있거든. 그거를 쌤이 그냥 두 가지 표현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실수배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연산 가능하다라고 할 거냐면 사칙연산 가능하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거는 고등과정에서 특별히 따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기본 약속 같은 거야. 대수학에서 꼼꼼하게 증명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1 더하기 1이 왜 2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실수배가 가능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쌤이 예시로 그냥 한번 보여줄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있잖아. 이 fx의 극한 함수식에다가 만약에 2배가 된 함수가 있다 치자. 그럼 얘의 극한값을 조사했을 때 아까 fx의 극한값이 뭐였지? 알파였지. 이 fx는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을 모두 몇 배에서 만들어진 함수값이야? 2배. 그럼 여기 있는 수량값도 왠지 몇 배가 될 것 같아? 2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배가 무슨 배의 개념이냐면 실수배의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현재 극한의 변수는 x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 실수배는 밖으로 꺼내가지고 그냥 2배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으로 조사해도 되기 때문에 얘를 단순히 2알파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예시상으로 한번 보여줘 볼까? 얘들아, 우리 리미트 있잖아. 가장 단순하게 x가 2로 갈 때, 자, x제곱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자, 요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걸까? 그치? 그냥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차 함수 연속 함수니까. 그럼 얘가 지금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2배가 되어 있고 x제곱 더하기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 이 집어넣으면 전체 극한값이 몇 배가 되는 걸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걸 그냥 2를 밖으로 꺼낸다고 생각하면서 뭐 곱하기 뭐로 생각해도 됐다? 그냥 2 곱하기 9로 생각해도 된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그래서 그냥 무슨 배 가능하다? 실수배 가능하다는 너무 그냥 당연한 상식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지?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아까 우리 시그마에서도 그렇고 극한에서도 그렇고 여기 항상 무슨 표현이 만들어지냐면 변수에 대한 표현이 만들어져요. 현재 극한에서의 변수는 x입니까? y입니까? z입니까? 뭡니까? x가 되는 거지, 그치? 변수는 x가 a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 쌤이 k배의 fx를 넣는다 쳤을 때 이 k는 현재 변수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냥 어떤 개수로 정해진 거고 그럼 얘는 그냥 임의의 무슨 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실수배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k로 밖으로 툭 튀어나가면 이 극한값은 fx 극한값이 알파니까 무슨 알파로 정할 수 있다? k 알파로 그냥 단순히 계산할 수 있다. 이 약속하자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어렵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사칙연산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당연히 중요하고 실수배는 그냥 너무 상식이고 사칙연산이 상식 같지만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갑니다. 자, 이제 극한 안에서 쌤이 만약에 이 fx랑 gx라는 함수가 더해진 구도를 본다라고 칠게요. 그럼 fx도 지금 뭐하고? 수렴하고 gx도 뭐하고 있으니까?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거 왠지 알파로 가고 얘가 왠지 베타로 갈 것 같으니까 뭐 더하기 뭐일 것 같아?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건데 결론은 이게 맞아. 근데 대신에 전제는 이 fx랑 gx가 모두 뭐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4x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뜯어서 봐도 된다는 얘기지. x제곱도 뭐 하는 함수? 수렴해. 어디로 수렴하는 함수일까? 3으로 가면 3, 3은 9로 수렴하는 대상인 거지. 자, 4x라는 1차 함수도 수렴하죠. 그치? 3으로 갈 때 얼마로 수렴하지? 12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자, 2차 함수 이렇게 x제곱 그려놓고 나서 이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x좌표가 3일 때 우극한 자극한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될 거니까 얼마로 수렴하는 거지? 9로 수렴하는 거고 자, 1차 함수 4x 그리면 자, 원점 진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럼 이 4x라는 그래프에서 x좌표가 3일 때 여전히 연속하니까 이렇게 우극한 자극한 같으면서 수렴한 값은 얼마인 거지? 12가 되는 거지. 그치? 이 둘을 그냥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 리미트를 이렇게 각각의 수렴하는 대상의 함수에다가 분리해서 9 더하기 12로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누가 이걸 이렇게 계산해? 그냥 뭐 할 거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성질할 때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하자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는 걸 지금 이해시키려고 그냥 한번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니 fx랑 니 gx가 만약에 수렴하잖아. 그래서 수렴하는 대상들끼리 더한 것은 자, 리미트가 분배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자,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네. 그럼 더한 게 되면 뭐도 되고 네. 뺀 것도 되고 그리고 곱하기까지도 다 됩니다. 자, 쌤이 아직 뭐는 안 적었지? 나누기는 안 적었어. 나누기는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은 자, 그 수렴 값들 알파와 베타끼리 더하고 빼고 뭐 해도 된다는 생각이냐면 곱해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1절. 자, 그런데 나누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나누기를 하면 그럼 왠지 얘가 알파 나누기 베타일 것 같으니까 베타분의 알파로 표현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건데 우리 항상 분수 표현 만들어지면 주의할 게 있어. 뭐가 있을까? 맞아,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럼 여기 수렴하는 값이 사실 베타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나눗셈에서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즉, 이 나눗셈에 대한 성립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 gx의 극한값이 지금 현재 베타였지? 이 베타라는 값이 뭐가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 나눗셈에다가 별표를 딱 쳐가지고 주의 해놓으세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게 잘 판단이 돼야 돼요. 이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옳고 그름 판단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진입 판단할 때 나오니까 체크를 잘 해놓고. 분자는 0이 돼도 되죠. 분자가 0이면 얼마가 될까? 0이니까. 분모가 0이면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정의가 안 되는 거라서. 응? 응. 응, 괜찮아. 응. 저걸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되는 이거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되냐고? 예시로 들때 x제곱 플러스 4x가 그걸 하나의 함수로 봐. 당연히 하나의 함수로 봐도 돼요. 그걸 옮기면 가봐. 앵글 위치가 바뀌지 않겠어, 준호야? 그럼 곱하기 한 덩어리로 그냥 봐도 돼. 하나 보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이제 성질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는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는 데 있잖아. 그럼 x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가 있어요. 굳이 x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4를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냥 하나의 몇 차 함수식으로 생각하면서 4차 함수식으로 생각해도 그냥 너네 대입할 거잖아. 그치? 원래 그리고 다들 그렇게 풀어. 그럼 얘는 뭐 곱하기? 4 곱하기 4 16 더하기 4에서 몇십? 80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 리미트 만약에 있잖아. x가 뭐 예를 들어서 0으로 간다라고 해보자. 그럼 x분의 1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5라고 한다 쳐봅시다. 얘는 수렴해? 0으로 갈 때? 안 하지. 그럼 막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막아두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각각이 뭐 하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러한 극한들을 이제 우리가 잘 처리를 해 나가야겠지. 그거 하는 것들을 이제 요거 성질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나서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쌤 주의할 거 있다고 했으니까 자, 주의할 점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fx의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리미트 x가 그럼 a로 갈 때 2fx 플러스 3gx가 나와 있어요. 자, 현재 전제에 깔려있는 두 함수 fx, gx는 모조리 뭐하는 함수들이지? 맞아. 수렴하고 둘 다 수렴합니다. 그럼 너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무슨 배랑 무슨 뭐랑? 실수배랑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자유로워. 뭐만 주의하면 돼? 나누기만 주의하면 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실수배 돼 있고 실수배 돼 있고 덧셈 돼 있네? 그럼 여기 2fx도 뭐하는 함수지? 수렴. 3gx도 수렴하는 거지. 수렴 곱하기 실수배니까. 수렴이면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fx의 수렴값의 몇 배? 2배. 2, 3은 6 더하기. 그 다음에 3, 5, 15.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 2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를 하겠어? 자, 여기까지는 안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면 3fx분의 2gx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분수식 자체가 사실 무슨 셈이지? 나눗셈. 그럼 첫 번째 먼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0으로 가는지. 분모가 혹시 0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분모 0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안 가니까 따로따로 분배해도 좋다는 얘기인 거야. 따로따로 분배해서 리미트 얘가 알파가 된 거고 리미트 gx가 이렇게 베타로 표현이 바뀐 거니까.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따로따로 이제 가능하니까 사실 엄밀하게 표현을 한번 만들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3fx 주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gx 이렇게 줘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분자는 어디로 수렴해요? 10으로. 분모는 어디로 수렴하지? 9. 그래서 얘는 그냥 9분의 10으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잖아, 쌤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0이었다라고 한번 더 본다 치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있잖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hx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정의할 수 있을까? 왜?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뭐야? 0분의 1 꼴이면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양이 무한대일 거고 0 어디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면 무슨 무한대가 될까?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수렴하는 대상이 분모에 있는 것이 0이 아닐 때만 무엇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수렴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렴끼리 더하고 빼고 곱한 것들은 다 무엇한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수렴 더하기 수렴은 뭐다?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도 수렴. 수렴 빼기 수렴도 수렴. 근데 수렴 나누기 수렴했을 때는 나누는 수렴이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하자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그냥 무조건 감점당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알파인 상태고 자 리미트 x를 이제 a로 보낼 때 자 f 요거 아니 이렇게 가자. 여기 얘를 4라고 두고 리미트 다시 x를 a로 보낼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자 2라고 되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제곱 더하기 자 gx제곱이라는 요함수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해요. 어떻게 풀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풀어보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서사는 뭐냐면 수렴하는 덩어리들 가지고 조작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분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 수렴하는 덩어리들 가지고 fx제곱 더하기 gx제곱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그냥 fx 더하기 gx의 전체 무엇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fx gx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않을까? 이해하겠니? 그럼 fx 더하기 gx의 전체 제곱은 수렴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왜? 이거 몇 번 곱한 거잖아. 2번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인 거지? 수렴 곱하기 수렴인 거지. 그러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으로써 얘를 제곱을 이해하겠다는 거야. 그럼 수렴 곱하기 수렴은 뭐니까? 수렴인 거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배 된 거니까 무슨 배 된 거고? 실수배에다가 자 수렴 곱하기 뭐인 거지? 아니, 수렴 곱하기 수렴이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가 그대로 뭐 하는 거지? 수렴하는 거지. 그럼 실수배에 수렴하는 거 곱하면 당연히 뭐지? 수렴이야. 그럼 수렴 빼기 수렴은 뭐가 되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이 수렴하는 값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누구의 제곱되는 거기 때문에 4의 제곱되는 거라서 4의 제곱 빼기 자 이거 실수배 하면서 얼마? 4. 그래서 답은 어떻게 나오지? 12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술해서 5점 받는 친구들이 있고 아까 알파 베타로 쪼개서 1점 받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지. 그걸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룰을 지키라는 얘기인 거야. 룰에서 중요한 건 뭐지? 전제야. 각각이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그래서 수렴하는 조각들로 연산을 조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의 문제를 하나만 더 뽑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자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고 리미트 x가 자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가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수렴이라 하지 말고 베타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 자, 리미트 x는 a로 보낼 때 이 fx의 극한값은 수렴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뾰롱뾰롱뾰롱뾰롱. 참. 일단 뭐 하고 싶게 생겼지? 더한 거 있고 뺀 거 있으니까. 연립하고 싶겠지. 근데 이걸 또 알파랑 베타로 따로따로 두면서 연립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치. 그럼 이 덩어리 자체는 또 뭐 해? 수렴해. 이 덩어리 자체는 또 뭐 하지? 수렴하지. 그럼 이 수렴하는 덩어리끼리 뭐 해버리면 fx 꼴이 생길까? 더해버리면 fx가 생기지. 그럼 몇 fx가 생겨요? 근데 그 2fx도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뭐 하는 대상이야? 수렴하는 대상이야. 근데 그럼 여기에 몇 분의 몇 배 해버리면? 2분의 1배. 수렴에다가 실수배도 당연히 뭐 하는 거지?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수렴한다. 이렇게 룰에 맞추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니은을 봅시다. 니은에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자, gx도 수렴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치? 이것도 맞겠지. 수렴에서 수렴을 뭐 한 다음에? 뺀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조각들에서 어떤 연산이 가능하고 어떤 연산이 주의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참이 된다는 거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잘했고.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에서 그럼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분의 gx가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요. 거짓이지. 네. 왜? 그 분모가 분모가? 0이 분이냐면 함수 조건 근데 fx, gx 지금 기억, 니은에서 둘 다 수렴한다 했잖아. 0으로 수렴하시고 그치. 수렴분의 수렴이어서 무조건 수렴은 아니라는 거지. 얘가 어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극한값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디귿이 잘못됐다는 거야. 어떻게 판단 연습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디귿, 리을.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이제 이렇게 해보자. 자, 요거 수렴하나요? 네. 왜, 어떻게, 왜 수렴해? fx랑 gx가 수렴하니까 수렴 제곱에다가 거기 수렴하고 마이너스 2 수렴해갖고 계산하면 어차피 수렴.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조각조각 해보는 거야. 그치? F 수렴하니까 fx 제곱은 수렴 제곱이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수렴. 근데 또 gx 곱하면 gx도 뭐 하니까 수렴. 수수수 곱하면 당연히 수. 자, 그럼 실수배의 수렴이니까 수렴. 그럼 수렴 빼기 수렴은 당연히 뭐다? 수렴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까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본 성질이에요, 이제. 요렇게까지. 자, 요 진입 판별은 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틀이니까 그대로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자,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꼭꼭 담아서 정리를 좀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랑 어디로 갈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가 다루는 함수 중에 특히 수투에서, 아니 수투가 아니구나. 미적분 1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예요. 자, 다항함수라고 하면 이거 다항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의 정의는 항이 하나 이상인 식이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이지. 쌤 숫자가 있잖아요.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얘를 y라고 하면 무슨 함수? 상수함수로 부르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고. 몇 차 함수고. 몇 차 함수고. 몇 차 함수죠. 여기까지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여기부터 그래프 그려요, 못 그려요? 못 그려요. 하지만 극한값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는 대표적인 끊어짐이 없는 무슨 함수냐면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끊어질 리가 없어. 이 모든 그래프들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끊어짐이 없는 그래프에서 쌤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어떻다라고 했었지? 잠깐만. 말로 하면 조금 힘드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x를 a로 보낼 때 이 fx, 얘가 무슨 값 조사하는 거지?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조사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 다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적절한 a 값을 그냥 여기에 대입하면서 무슨 값을 만들었지? 함수값을 만들었지. 그렇게 대체해도 되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짐 없는 형태인 무슨 속함수일 때, 연속함수일 때. 필기했던 거 기억나? 연속함수일 때는 얘를 그냥 함수값 fa로 뭐 해도 된다? 대체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이건 나중에 연속함수 정리하고 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머릿속에 꼭꼭 내용은 담아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는 극한값을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돼요. 그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는 걸까? 없어. 그치? 우리 어차피 A에서의 함수값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3차 함수가 튀어나왔다고 했을 때 리미트 내가 x를 1로 보낼 때 있잖아. x 3승 플러스 5x 플러스 1에 자 이거 여기 있는 얘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와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 1쯤이겠네 이렇게 찾는 게 맞았어 아니었어? 아니지. 그냥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럼 여기 1 넣으면 함수값은 얼마예요 사실? 7인 거잖아. 그래서 극한값 계산할 때 네가 다항함수네?
다항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그냥 뭐 해도 되겠다? 대입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1에서의 우극한이라도 어차피 함수값이랑 어떨까? 같을 거야. 수렴하니까. 우극한이 아니라 무슨 극한이라도 자극한이라도 그냥 1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아까 이 얘기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있잖아. 자, 2로 갈 때. 자, x제곱 플러스 5분의 4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그래프 그린다는 게 애시당초의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분모에 지금 다항함수죠.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럼 얘는 무엇하는 함수인 거죠? 수렴하는 연속한 함수입니다. 그쵸? 그럼 이 3차 함수도 무엇하는? 수렴하는 연속한 함수입니다. 그럼 리미트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떼서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때 그냥 이 뭐 하겠다는 생각이야?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럼 4 플러스 5분의, 자, 2 집어넣으면서 4, 8에 3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그치.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9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극한값은 그냥 9분의 얼마라고? 29라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굳이 저기 있는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저기 우리 한번 정리를 했었다. 그치? 그래서 따로 정리는 하지 않을 거고, 대수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연습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대수적인 이제, 계산들, 극한의 관찰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극한의 정형이랑 부정형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몇 분이지? 15분? 오늘 목표는 부정형을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정형이 잘 돼야 부정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조갑조갑 과제를 좀 내줘야겠구만. 자, 우리 정형부터 합시다. 자, 정형은 있잖아. 아까 정해진 형태라 그랬고, 이 정해진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한 형태들을 정형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직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게 뭐야? 손을 쓰지 않아도. 그치?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냥 딱 보인다 이거인 거지. 그치? 그런 형태도 이제 다 분류할 거고. 근데 얘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부정형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꼴에 따라서 글씨를 억지로 집어넣지 말자. 자, 부정형은 꼴에 따라, 극한의 꼴에 따라, 자, 식을 변형하는 능력을 각각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꼴이라는 게 있는데, 꼴이 총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 하나 있고, 0 곱하기 무한대꼴 있고, 뭐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꼴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재에서 소개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쌤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얘를 축약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0분의 0꼴이랑,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꼴에 따라서 얘는 식을 변형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쌤,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치, 값이 아니라 상태니까. 얘가 졸라 큰 무한대고, 얘가 조금 작은 무한대면 어떡해? 졸라 큰 게 힘이 더 세겠지, 그치? 약간 그런 얘기를 이제 어디에서 할 거냐면 정형에서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쌤이 최대한 식을 적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번 시간에 0.1분의 1, 0.01분의 1, 그 다음에 0.001분의 1 이런 거 적어 나가면서, 자,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고 분자가 상수로 고정돼 있으면 전체 숫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될 거니까? 커질 거니까. 그럼 여기 0.000000001분의 1은 거의 뭐랑 비슷하다? 양의 무한대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자, 이게 0.0001이면 0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0 플러스예요, 0 마이너스예요? 0 플러스죠. 그래서 0 플러스 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지? 양의 무한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정형인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머릿속에 연습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치면 집어넣으면서 이제 하나씩 한 땀 한 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쌤이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분자의 C라는 그냥 얘는 상수입니다.
자, 상수를 주고 나서 분모의 애가 뭐 0 플러스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이 분자의 상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무슨 수일 수도 있을까? 음수일 수도 있겠지. 만약에 양수라면 0 플러스 분의 플러스인 상수니까 무슨 무한대? 양의 무한대인 거지. 분모만 한없이 작아지는 거니까. 이해해? 그럼 얘가 C가 음수라면 어떤 무한대가 될까?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0 플러스가 아니라 0 어디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면, 자, C가 양수일 때는 무슨 무한대로 갈까?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자, C가 음수일 때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이런 느낌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자. 9999999999999분의 1조. 99999 계속 가고 있어. 이거 극한값 얼마일까요? 0이겠지. 1조에 비해서 1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없이 커지는 숫자에 대해서. 그럼 무한대분에 어떤 큰 상수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항상 뭐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도 뭐가 된다는 거? 0. C는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이제 상수가 아니야. 음의 무한대분의 상수도 당연히 뭐가 될까? 0이 되는 거겠다. 그치?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도 해보자.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겁나 커지는 수에 겁나 커지는 수를 더합니다. 겁나 커지겠지. 무한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요. x제곱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겠지. 근데 거기에 2x를 더해.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뭘까? 무한대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2차 함수까지는 너네 그래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정의역 x를 무한히 키워보내면 함수값은 어디로 발산할까?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들어와. 그런데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데 있잖아.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 근데 얘가 어디로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무한히 큰 값을 4제곱이나 있으니까. 그럼 2x 세제곱이면 플러스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플러스 1. 뭐야?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해봤자 의미가 없지. 그럼 얘는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 이걸 가지고 3 무한대 더하기 했으면 저 잘했죠. 뒤지고 싶습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아니야, 무한대는 값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거든. 그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겠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음의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 조작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 하나씩 생겨.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뺐어요. 알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꼴들을 이제 전부 다 무슨 형이라고 하겠다? 부정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을 쌤이 이렇게 지금 하나 적어준 겁니다. 알겠죠? 근데 교재 읽어보시면 이 정형에 대한 설명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이해하시고 나중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와, 깜짝이야. 그럼 이제 쌤이랑 뭘 할 거냐면 부정형을 하러 가보자. 그래도 이거 쌤이 지금 상태로만 얘기했으니까 저 식으로 좀 적어줘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있잖아. 무한대로 가. 우리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그래프 그릴 수가 있어? 없지, 그치. 못 그리거든? 나중에 미적분 2를 하는 친구들은 그리게 될 거야. 자, x 무한대로 가면 x는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에다가 상수 1 더해줘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자, 분모에 무한대 들어간다 치면 무한대 빼기 1분의 1인데 무한대다가 1 빼봤자 뭐지?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분의 1꼴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하죠? 0. 그럼 무한대 플러스 0꼴이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컷? 그래프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이런 것들을 정형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정형이야, 이런 게. 이해했어? 그럼 정형이 아닌 꼴들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오늘 볼 거고, 첫 번째로 뭐부터 볼 거냐면, 자, 0분의 0꼴부터 보겠습니다. 부정형을 하러 가죠. 너무 재밌네. 자, 0분의 0꼴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인수 정리를 이용하여
신수를 들어. 인수지 정리를 이용하여 0되는 인수를 찾는다. 0되는 인수를 찾는다가 핵심이야. 자, 첫 번째 하는 0분의 0꼴이 가장 어떻기 때문에? 쉽기 때문이야. 이게 베이스야, 베이스. 그래서 0분의 0꼴부터 하는데, 자, 리미트 x를 쌤이 만약에 1로 보내요. 자,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분자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분모 어디로 가죠?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지? 1 넣으면 0으로 가지. 그럼 이게 뭐분의 뭐 꼴이다? 0분의 0꼴이다.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 첫 번째. 알겠어? 그럼 생각해봐. 여기 다항식에 1 집어넣는데 0 됐네? 그 말인즉슨 이 다항식이 쌤이 만약에 fx라고 둔다 치면 지금 f1이 0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f1이 0이면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가 무슨 정리지? 인수 정리지. 그치? 이 생각이 있어야 돼, 먼저. 그러니까 1 넣어서 0 된 거니까 이 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서 x-를 인수로 가지면서 무슨 분해 될 거고 인수분해 될 거고 이 0 되는 인수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가 이 x-1을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도 1 넣었을 때 0 되니까 이거 당연히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서 그치? x-1을 인수로 가지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연가는 인자를 이제 우리가 약분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약분하고 나면 남는 극한의 표현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아까 뭐라 그랬지? 지웠네? 그치? 다항함수는 대표적인 연속함수니까 극한 갖고 갈 때 그냥 뭐 해도 된다고 했고 대입해도 된다고 했고 그럼 x가 2로 갈 때 몇 차 함수? 1차 함수, 다항함수. 몇 차 함수? 5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는 없지만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럼 여기 2 들어갔을 때 얘가 뭐 할 거고? 수렴할 거고. 얘도 뭐 할 거니까? 수렴. 근데 분모가 어차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각각 그냥 뭐 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64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런 느낌. 여기서도 적용이 이제 그냥 가능하다는 거지. 처음 할 때 저렇게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익숙해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몇 분의? 2분의 3이다. 컷? 그치? 그럼 나중에 하면 그냥 이런 부분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잊기 쉽지 않을까? 극한의 성질?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하지? 물어보는 거야. 제대로 공부했니? 이렇게. 그래서 극한은 한없이 대충 공부하면 한없이 대충 점수가 나와요. 와,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우와, 서술형 풀고 나니까, 에? 왜 나 10점밖에 안 줘, 서술형? 답 다 맞췄는데. 내가 예상한 점수는 30점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쌤이 겁을 주면 나중에, 쌤, 그럼 저희 나중에 시험 칠 때 어떡해요?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래서 시험 칠 때 그 서술해야 되는, 잘해야 되는 요소들은 쌤이 전부 다 평가지에 집어넣고 어쨌든 시험 치기 전에는 교정을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렇게 가보자.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이렇게 0되는 인수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가볼게요. x가 이번에 2로 갈 때 있잖아. 이번에는 자, 루트에 x-2분의 아이고 4로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16이 있었어요. 분모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지? 0으로 가. 0분의 0꼴이지. 무슨 형? 부정형. 그럼 이 식을 조작해서 0되는 인수를 찾아야 돼. 근데 무리식이 나왔네? 무리식 나오면 무슨 화부터 떠올라? 유리화. 그치? 근데 얘들아 4 들어가면서 0 되면 그 인수는 뭐 빼기 뭐인 거예요? x-4인 거지. 근데 분자에서는 x-4를 빨리 찾을 수 있어. 분모에서는 x-4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 켤레꼴 곱하면서 유리화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얼마를? 2를 곱하겠다 이 생각인 거지. 호호 하면 리미트 x가 이제 4로 가면서 분모는 뭐 빼기 뭐가 생겨요?
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수 만드는 거구나. 그럼 분자에서 x제곱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훅 날아가고 이제 뭐 넣으면 되지 그냥? 4. 그럼 4 더하기 4, 8 곱하기 4 넣으면 2 더하기니까 4. 극한값은 몇이다? 30이다. 이렇게. 그래서 0분의 0꼴의 인수 정리는 쉽다 어렵다? 쉽다. 제일 쉬운 거야. 알겠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입니다. 하나 직접 풀어보십시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치. 자, 손을 한번 써봐야 머릿속에 좀 남을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오늘은 0분의 0꼴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야. 욕심내면 체한다. 됐나요? 하는 중? 됨? 거의 다 했어? 응. 분모는 인수분해가 x-2 x 플러스 2 되고. 자, 이거 2 넣으면 0 되는 거 확인이 된다, 그죠? 그럼 뭔 법? 그치. 조립제법. 김영란법은 아니겠지, 뭐.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인수분해가 x-2에 x제곱 더하기, 자, 2x 더하기. 그래.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해야 미친 척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몇 분의? 4분의? 일단 순서대로 넣어주자. 그치. 4, 4, 2가 되니까, 자, 10이 되면서 2분의 5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0분의 0꼴은 0되는 인수를 찾는다. 이런 조작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예시 문제들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30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대표예제 3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예제 3번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괄호 2번은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냄새나? fx가 뭐 하고 있지? 수렴하고 있죠. 그럼 뒤에 efx-gx가 또 뭐 하고 있지? 수렴하고 있지. 그럼 얘들끼리 뭐 하거나 뭐 한 거? 더하고, 빼고, 곱한 거는 수렴하는 건데, 거기에서 gx의 수렴값을 바로 찾는 방법이 있을까? 자, 잠깐만. 쌤이 한번 서술을 해줄게. 그치. 리미트 x가 지금 1로 갈 때 fx의 수렴값이 4예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2fx에서 gx 뺀 게 5로 수렴해요. 이거 여기다 그냥 막 대입해가지고 8 빼기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때부터 망하는 거야. 어디가 잘못된 걸까? 그치, gx가 수렴하는지를 몰라. 누구만 수렴하는 걸 알아? fx만 수렴하는 걸 알아. 그래서 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fx 수렴하는 덩어리고, 여기는 이 전체 덩어리가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것끼리 무슨 배랑? 실수배랑 그 다음에 4층 현상 더하고 빼고 뭐 한 것까지? 곱한 것까지 자유롭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 대상들만 뭐 한다라고 할 수 있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 gx의 극한값을 찾으려면 fx를 두 개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덩어리에다가 자, 만약에 서술형에 서술한다 치면 요 덩어리에다가 이 fx를 몇 배 한 걸 빼주면 되지? 2배 한 걸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 지금 실수배 곱하기 뭐잖아? 수렴이잖아. 그럼 얘 뭐 하는 대상이지? 수렴. 그럼 얘는 전체 자체가 문제에서 수렴이야. 그럼 수렴 빼기 수렴은 뭐 할 거니까? 수렴할 거니까 이거 계산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의 극한값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5. 빼기 2배에서 빼면 얼마? 8. 그럼 무슨 상으로 수렴한다? 만상으로 수렴한다. 이거 지금 빼고 나면 남는 게 무슨 gx가 되지? 마이너스 gx.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미트 표현을 이렇게 달아준다. 이 느낌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반드시 서술해야 돼요. 서술형에는.
그럼 얘가 마이너스 gx가 마삼으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1배 하면서 그럼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면서 그렇지 3이 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대상들은 자 분모도 뭐하고 수렴하고 분자도 뭐하는 게 수렴하는 게 밝혀지니까 그냥 각각 분배해서 다 수렴값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돼요. 알겠죠? 자 2번이 쉬우니까 2번을 먼저 한 거고 1번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합시다. 이게 쌤이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랑 내용들에 비해서 풀 문제가 많이 없지. 초반이 원래 그래. 근데 괜찮아. 이렇게 초반에 기석을 다지고 이제 이렇게 초석을 잘 다지고 나면 뒤에 가잖아. 그럼 요만큼만 설명하고 이만큼 풀게 될 거야. 이유는 뭘까? 앞에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뜬금없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4x 마이너스 fx분의 2x 플러스 fx의 극한값을 찾아보래요. 자, 냄새부터 맡아보자. 킁킁. 맛있는 냄새. 아니, x분의 fx의 2로 수렴하는데 나보고 fx를 뭐 어떻게 구하라고. 뭔데? 뭔데? 무한대로 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치? 이상하지? 중요한 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근데 fx는 혼자 수렴 못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고, x가 있어야 되고, 그 변수는 어디로 가는 상황에서?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x분의 fx란 이 덩어리 자체가 수렴의 조각이야. 이건 그냥 쌤의 표현이야. 알겠지? fx는 x가 분모에 있어야만 수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너 혼자서는 수렴할 수 있어? 없지. 그럼 분모에 누구를 만들어줘야 될까? x를 만들어줘야 돼. 수렴의 조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알겠지? 그래서 수렴하는 조각을 이용해서 여기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fx의 분모에는 짝지. 누가 필요하니까? x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할 때 자, 유리식의 변형이 없으려면 분자 분모에 동시에 누구를 나눠야 될까? x를 나누어야겠죠. 그치? 그럼 x분의 1을 위아래로 곱한다 치면 자, x분의 1 분배되면서 얘는 얼마 될 거고? 4 마이너스 x분의 무슨 x? fx. 그럼 얘는 2 플러스 x분의 fx가 되는 거지. 이해해? 그럼 봐봐. 얘 뭐 하는 거지? 수렴하는 거지. 4 뭐 하는 거지? 수렴하지. 상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수렴 빼기 수렴은 뭐지? 수렴. 그러니까 얘를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분자도 그럼 뭐 더하기 뭐예요?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그럼 이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리미트 각각에 분배하면서 4 빼기 아까 이거 수렴값 얼마? 2분의 그 다음 2 더하기 얼마? 2. 그러면 2분의 4가 되니까 답은 얼마?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연습 한 번 더 해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fx가 2로 수렴합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나한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극한값 찾으래요. 오씨, 괜히 어려워 보여. 그치. 어떤 생각부터 있어야 돼? 그치. xf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뭐 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니까 fx 앞에는 반드시 누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 x가. 그럼 이 분수식의 위아래로 뭘 곱하겠다? x를 곱하겠다. 그럼 x 한번 곱해서 식 정리해보면 리미트 x 0으로 갈 때요. 자, 2x분의 1은 몇 분의 몇이 됩니까? 그치, 2분의 1. 플러스 누구 제곱? x제곱 플러스 x fx. 자, 그 다음에 분자는? 3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하지? 2분의 1. x제곱은? 그치, 0으로 가는 거지. 아까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 변수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변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 너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식에 미쳐 있으면 식만 보고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것만 계속 생각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변수 어디로 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수렴하지? 2로 수렴하지? 자, 3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 그치, 2로 수렴하니까 자 나중에 빼기 2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적으면 분모에는 뭐 더하기 뭐만 남아요? 2분의 1 더하기 2. 분자에는 뭐 빼기 뭐만 남아요? 3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거 역수니까 답은 몇 분의 몇이다?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꼴의 함수식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0분의 0꼴까지 했으니까 자 과제는 바이블로는 33조까지 체크됐나요? 자 베이직센 꺼내볼까?